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2강 시간입니다. 오늘 지분경매 관련해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소송과 협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지분경매를 잘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좋은 물건을 선택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키가 바로 소송과 협상이 두 가지고요.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책 뒤에 박스에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협상에 대해서 5가지, 이렇게 5 플러스 5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실전반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제가 이 속가 산정하는 거, 건물, 아파트에 관련된 속가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요번에 가처분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요, 이러한 가처분 속가 계산하는 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 속가 자동 계산기가 있는데요. 거기가 100%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해야 이 속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속가 계산하는 거라든가 가처분을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속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과해서 가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인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 주 실전반에서 아주 깊이 있는 풀이로 제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초보자들이 속가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또 공유물 분할 소송, 토지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이 건물, 집합 건물인 아파트, 다세대 속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데요. 보통 공유 지분의 이 원고의 지분 곱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면적 곱하기 그리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토지에 관련된 속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소송과 관련된 또 가처분과 관련된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속가 계산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마저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속가 계산,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련된 5가지의 이러한 프로세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의 이 규칙, 법칙입니다. 시옷, 이응, 지읒, 치읓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그리고 질문하기, 또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기, 그리고 침묵 종결법까지 치읓투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소송과 협상을 갖고 공부하는 22강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212명이 발생했어요. 3,212명. 역대 세 번째고요. 위중증 환자도 지금 5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점점 우리 위드 코로나가 규제 쪽으로 갈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수능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면 등교를 합니다. 기온도 이제 뚝 떨어질 것 같고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는 영하의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영하의 날씨가 된다 그러면 독감과 맞물려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쯤 되면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 4,000명대 3,000명, 3,200, 오늘 12명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4,000명대의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헝다 부동산의 헝다 사태, 부동산 사태 계속해서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헝다 사태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그 글로벌 신용평가 S&P에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 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주요 사업들 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디포트, 파산될 가능성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을 매각해가지고요, 채무 불이행을 피해왔지만은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헝다가 새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잃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러한 그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채무의 불이행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내년 3월, 4월에 되면 채권 만기 도래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헝다의 홍콩 상장 주식 자산 매각으로 이 자산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채권에 대해서 또 그 이자를 지급하는 이러한 사태 합의 소식에도 홍콩에서 이 주식이 5% 이상 하락하는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파산이 지금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그 악재가 우리 시장을 덮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바이든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차질이 빚어질 거고요.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4자간 모여서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책이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이런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 바이든이 시사하면서요, 이러한 그 문재인의 종전선언 구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들이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제가 항상 공부하기 전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작되는,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되는 이 부분, 지금 현재 페이지 11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19페이지고요. 공유물 분할에 관련돼서 지난주에 세 가지 방법, 현물 분할, 그리고 대금 분할, 그리고 가격 배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해 줬고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특약이나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의 재량권이 넓은 재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도 가능한 이러한 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 측은 그 적정한 가격은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사건의 감정평가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감정평가서는 문서 송부 촉탁 명령에 의해서 받아서 가격을 특정하자고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 피고 답변서, 그러니까 피고 법률 대리인의 변호사인 이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나갔습니다. 공유지분은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 공동 투자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민법에서 5년 내 기간에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민법 268조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 91-27-228 이 판례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의 5가지 프로세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우리가 지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는 거고요.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줘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바로 내용 증명 발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한 사람한테도 공유물 분할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고요. 또 내용 증명 보냈을 때도요, 전원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돼야 합법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되는 겁니다. 분할의 방법은 각 지분에 따라 현물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가격 분할이 대금 분할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가격 배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때서야 공유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부터 이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내용 증명조차도 발송 안 한 다음에 이러한 협의를 시도도 안 하는 상태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꼭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을 소송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공유자 전원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청구해야 되고, 그래서 필수적 공동 소송이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 자체를 나누어 갖는 일명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대금 분할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 배상을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판단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할 때 경매에 붙여 경매 대금을 나누어 주는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판례가 2002-4580 판례입니다. 공유물 분할 손은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요.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는 형식적 형성의소다 120페이지입니다. 형식적 형성의소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분할 청구자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되는 형태도 허용되고 있고요. 토지에 대해 일부 지분권자의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와 같은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가격배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토지에 대해 일부 지분권자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유로 남게 된다. 이번에 우리 실전반에서 제자분이 낙찰받은 땅이 있습니다. 4분의 1 지분 4명이 갖고 있는 건데요. 피고 1, 2, 3도 4분의 1씩 갖고 있고요. 원고인 우리 제자분이 이렇게 4분의 1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런 공유에 나눌 때요, 4분의 1씩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요, 4분의 1을 달라. 이게 우리 원고의 지분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이와 같이 공유 형태로 가져가는 이러한 바로 청구 취지를 통해 가지고 또 나머지 3명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공유로 그대로 남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현물 분할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있다. 2분의 1까지는 뭐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3분의 1부터는요. 3분의 1을 이렇게 나누고요. 나머지 3분의 2를 공유로 짜지 않고 서로 같이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또 가져가는 방법도 하나의 현물 분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이 남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현물의 분할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공유물을 피고에게 취득시키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되 피고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그 지분에 해당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상시키는 방법이 또 가격 배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현물 분할, 또 대금 분할, 그리고 가격 배상의 이러한 공유물의 세 가지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12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요. 지분이 3분의 1 이상이 될 때 내 지분, 원고가 원하는 지분만 딱 띄워주고요. 나머지는 공유의 형태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원하는 방식의 공유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답변서입니다. 소송 대리인의 답변서인데요. 여기 가단이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의 사건 부호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고요. 원고 바로 1인 매매법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피고가 소송 대리인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원고의 피고 3 내지 17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뭐 이러면서 피고 소송 대리인이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유자별로 소유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선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문중 6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문중에 있는 6분의 1 하나를 강제경매를 통해 가지고 원고가 취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2004-30583 판례를 통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비로소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소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 답변서 변호사님의 이 상대 피고 대리인의 이 답변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형성해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으로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된다는 판결을 적어놨습니다. 당연한 거죠. 선고 93다 판결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분할할 것이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뭐 이런 것들 따라서 면적까지도 또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123페이지 조금 이어가지고요. 124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경매 밴드 찾고자 하신 분요, 노란 이 표지, 책이 있는 이 표지를 찾아셔가지고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관련해가지고 밴드에서 검색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분경매 실전반이 매주 있는데요, 24일 이번 주 수요일에도 진행합니다.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교과 과정 중에 이 진도가 있어서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 실전반 교육 과정의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실전 물건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실전 물건을 입찰에 들어가는지 또 입찰에 들어가서 어떤 전략으로 이제 해결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지분 물건 중에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을 갖고 이러한 그 협상하는 과정 또 부실채권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이 물건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그 과정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하는 노하우 특히 가처분을 할 때 이 속가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거나 가처분할 때 속가 산정하는 이 내용 자세히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별한 협상 노하우, 그리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링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솔루션,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50% 이하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해 나가니까요. 이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에 문의해 주시고, 교육장소가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의 실전반은 교육비가 400만 원이고요.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잘 상담하셔가지고 등록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방송으로, 더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